미움은 우리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미움의 감정은 상대방보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원망과 미움의 감정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또한 불안과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하며 수면의 질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결국 미움은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독을 먹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가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렸고 결국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는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친구를 저주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그 친구와 비슷한 사람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그때 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와도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했고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은 그 친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원망은 과거에 발이 묶인 채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결국 타는 것은 내 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질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과 상처로 인해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세 번째는 용서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감정적으로 묶여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상처는 그녀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상담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린 시절 학대받으며 자랐고 그것이 유일하게 아는 양육 방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행동을 용납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그 미움에 묶여 살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망을 놓아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큰 용기입니다. 미움을 버린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내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한 용서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명상과 기도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미움의 감정을 관찰합니다. 그것과 싸우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종이에 쏟아냅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모두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며 내 마음을 이해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깊은 상처는 혼자서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함께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원망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미움이 상대방보다 당신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를 선택하고 자유를 선택하세요. 그것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당신을 진정한 평화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미움을 놓아주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망이 아닌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